한 30대 남성이 지하철을 탔는데 타고 가고 있는데 앉아서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승객이 갑자기 흉기를 들이밀었어요. 네, 이게 평일 낮 서울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30대 남성이 이제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들이민 겁니다. 귀 부위, 그러니까 얼굴 쪽을 이제 피해자가 다친 건데요. 아유. 피해자 입장에선 정말 황당한 게 이 피해자는 가해자를 본 적도 없었던 거죠. 모르는 사람이 이제 난데없이 흉기를 휘두르니까 일단 다른 칸으로 몸을 피했고요. 예.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뭐 다른 사람이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평소에 다니실 때 흉기 들고 다니십니까? 당연히 안 들고 다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네. 일단 정상은 아니다. 납득하기 어렵죠. 예. 무슨 범행으로 해서 흉기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흉기를 들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탑승을 했고 동기도 사실 별로 없어요. 또 뭐 예컨대 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그게 취하지 않은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도 아닌데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동기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한테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귀 부위, 얼굴 부위죠. 사실은 생명에 지장을 갈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자, 12월 30일,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3시 진짜 대낮에 그것도 객차 안에서 도망쳤죠. 네, 그런데 영무원이 쫓았다면서요. 도망쳤고 신고가 있어서 영무원이 역사 안에서 바로 쫓았는데 역사를 빠져나와서 택시를 타고 도주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영무원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번호판 조회를 통해서 추적을 시작했는데 마침 그 택시 기사분이 아니 손님이 탔는데 흉기를 가지고 탔고 행색도 좀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이 그 신고 장소로 출동을 해서 주택가 골목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자, 경찰 조사에서요. 일면식도 없는 남성 당신 왜 그렇게 흉기를 휘둘렀어? 그랬더니 답변이 정말 황당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알고 봤더니 초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초면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횡설수설의 차원입니까? 본인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 내가 뭔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옆에 앉아 있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네, 본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이 사람은 약간 좀 혼란의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특정해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피해 의식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 나를 피해를 입힌 어떤 대상이나 어떤 기관에 대한 어떤 적개심과 보복 감정 이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소장님 근데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제 내담자 중에도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하철 타면 다 나를 욕하거나 나한테 뛰어오려고 자기네끼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특정 다수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적이 있다. 이런 걸 제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 법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동안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런 걸로 좀 약은 오랫동안 먹어왔고 예전에 무슨 사고를 당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좀 우울한 감정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우울증, 불면증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네. 솔직히 불면증은 말이죠. 저도 되게 심한 불면증을 지금도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박 변호사님을 향해서 막 해코지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잠 잘 못 자는 사람 많죠. 예. 뭐 우울증 있는 경우도 많고요. 주장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 감경을 좀 해달라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 이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정권 사항이고요. 특히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기로 하는데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양극성 장애나 망상 장애, 뭐 극심한 분노 조절 또는 충동 장애가 있다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그것을 진단받은 적은 없어 보인다.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주장은 하지만 그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긴 어렵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9일날 1심 선고가 있었다고요? 네, 징역 5년형 선고를 했어요. 뭐 미수범죄 치고는 꽤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미수라는 범죄가 이제 목적을 했지만 이루지 못한 경우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많이 형량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 이 경우는 피해자가 다쳤잖아요. 예, 예, 예. 정말 아찔했던 그렇죠. 순간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에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이미 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또 반면에 실제로 우울증 치료는 또 받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징역 5년 선고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우울증, 불면증 있다고 다 저러지 않아요라고 하시는데 당연하죠.